최강시사. 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교육청 예산이 5,688억 원 삭감됐다. 이에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여당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 서울시 의회에 교육청 예산이 5,688억 원이면 거의 6천억 가량 되는데 이게 삭감됐다. 그렇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예. 일단은 삭감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688억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삭감이 되는 경우가 일단 별로 없고요. 교육청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12조쯤 됩니다. 12조에서. 지금은 12조 9천억이니까 13조에 가깝게 되는데요. 예. 되게 그중에 한 70%가 이제 인건비라든가 경직성 예산이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5,688억 원은 이제 학교 기본 운영비라든지 일선 학교의 뭐 난방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주 구체적으로는 학교 뭐 불법 촬영 예방 예산, 성면 제거 굉장히 다양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뭐 프로젝트 수업이 있거든요. 꿈을 담은 교실, 꿈실이라는 뭐 이런 뭐 작고 큰 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이제 모아서 5,688억 원이 삭감된 것이죠.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면 성면 제거 예산까지 삭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면제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주요한 것들은 이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조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강조하는 스마트 기기 보급이라든지 그리고 전자칠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 학습 지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이제 큰 항목으로 있고요. 예. 학교 운영비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작은 예산들이 이제 이렇게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아픈 부분은 뭡니까? 교육. 아주 작게는 자살 예방 교육 2억 원 삭감된 것도 있고요. 예. 민주시민 교육 예산 삭감된 것도 있고. 예. 이런 다양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개별적으로 보면 예. 굉장히 이제 큰 사안이고요. 예. 저희는 이제 이게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서, 스마트 기기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돼서 전자칠판을 통해서 교수 학습,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또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한, 또 그것을 위한 또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좀 큰 부분인데 그 예. 부분이 좀 삭감이 돼서 저희로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정부도 동의할 것 같은데 왜 삭감을 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조연표 예산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예. 다르면은. 예. 그런데 이제 정부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삭감이 되니까 저희로서 조금 당황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정부의 이제 주요 국정 과제가 디지털 교과서 보급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조 장관님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스마트 환경이 이렇게 확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으로 이렇게 가겠다. 인공지능 튜터 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빅데이터 기반 AI 학습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학교 밖 학생들이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는 예컨대 이제 그런 교육 참여 수당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삭감이 되고, 삭감 사유나 생태 전환 교육 같은 거, 기후위기 시대, 이런 것도 해서 작은 사업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삭감 사유랄지 기준이랄지 이런 게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네요, 지금.
예, 물론 뭐 저희가 또 충분히 설득을 못한 지점도 또 있겠습니다만은 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의회는 이제 저희를 감시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예. 저희로서는 학교의 교육 지금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교육의 과제에 관해서는 좀 여야 뭐 보수 진보를 넘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학교의 뭐 안전이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솔직히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이 심각하다. 그래서 일부 학생에게 지급한 태블릿 수리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삭감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 기기 학습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 일종의 휴대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게임을 하거나 예. 해킹을 해서 다른 뭐 유해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뭐 예컨대 저희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대구, 경북, 보수교육감님들이 계신 대구, 경북이라든가 뭐 부산, 경남 이런 데는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일괄 나눠주는, 일괄 시행을 해버리는, 오히려 서울은 지금 좀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스마트기기 중독이나 학부모님들의 염려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스마트기기를 학교에서 수업에 활용하고 집에 갈 때는 안 갖고 가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복습 예습을 할 수 있게 학교 단위로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관리 방식의 문제지, 스마트기기 학습이라고 하는,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이라고 하는 큰 시대적 흐름과는 다른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진보 교육감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그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시의회에도 민주당이 있는데 이제 예. 오세훈 시장님은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잘 해주시고, 예. 그리고 조영 교육감은 뭐 발목 잡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하시는데, 예.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요. 그 예. 제 집 앞에 보니까 그 예. 당협위원장이죠. 그 국회의원 되실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오히려 예산안은 2조 정도 늘었다. 라고 하면서 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민주당 믿지 마라. 이렇게 예.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보셨으면 잘 아셨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2조 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가, 교육부에서 그건 요청해서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가 중장기적인 환경 개선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예. 지금 5,688억 원은 2023년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삭감이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기금이 2조 있다고 해서 거기서 빼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또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이죠. 예. 그것과 그것은 다르다. 실제로 삭감된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농촌유학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생태 전환 교육 예산도 삭감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저희가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기금이 있다. 거기서 끌어다가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금은 오히려 행정부가 바로 못 쓰게 기금화돼 있는 거죠.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미 이렇게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삭감된 예산을? 그래서도 이제 예결위원장님이 이게 이제 통과를 할 때 조속히 추경을 해라.
그렇게 해서 마침 이제 저희가 뭐 지금 여의도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여야 간에 이렇게 하듯이 예. 저희도 이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어가고 예결위원장께서도 이제 바로 추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의도에서 예산 갈등이 있는데 민주당 이제 정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민주당 안을 통과시켜버린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바뀐 것 뿐이죠. 저희가 이제 집행부니까, 예. 행정부니까 저희가 예산을 냈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국민은 집행부가 여의도에 민주당 안 통과시키듯이. 근데 여의도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수정안이 통과된 거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수정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의도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국민의힘하고 협의해서 지금 중재안을 내려고. 예. 또 의장은 중재를 타협을 해라. 좀 협상을 해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3분의 2 다수당이라고 해서 바로 통과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그렇게 예. 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역지사지가 좀 필요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예. 대통령 교육개혁 방안, 그 다음에 교육감 뽑는 것부터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러닝메이트 제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뭐 연금, 노동, 교육개혁 중에서 3대 개혁을 했는데 저는 교육개혁 중에서 뭐 교육감 직선제 제도 개선이 저는 시급한 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2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지. 지금 이제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연합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시도지사의 교육감 후보 지명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공천 줄 세우기 하듯이 교육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줄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정치적 줄 세우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좀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뭐 대부분의 교육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이 대학 자유를 강조하면서 교육개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자율권을 많이 주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예,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부분은 크게 보면 동의가 되고 그건 시대의 또 가치죠. 왜냐하면 여러 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말하자면 국민의 거대한 세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율성 확대와 또 공공성 실현, 예를 들면 뭐 격차 확대라든지 교육의 빈부격차 확대라든지 이런 공공성 부분하고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게 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히 대학의 자율성 확대로만 그건 중요하게 확대는 돼야 되지만요. 지금 이제 교육부 통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나 저는 조금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고민을 교육부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2024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핵심 논쟁거리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적인 뭐라 그럴까 그 갈등 이슈로는 뭐 자유민주주의를 넣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저는 이제 국제적인 수준의 어떤 인권 이슈고 국제적인 이슈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성평등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거는 또 삭제됐죠. 섹슈얼리티 문제라든지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지 생태 환경 교육의 강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 그 교육과정 구성 작업이 이루어져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를 새 정부가 하면서 조금 후퇴됐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태원 참사로 정서적인 영향도 많이 받죠. 학교에서 어떻게 당연히 뭐 이태원 참사가 저희에게 정말 안전 문제에 대한 다시 경각심을 주고요. 그래서 뭐
새롭게 뭐 예를 들어 다중 밀집 지역에서 예. 압사 위험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것도 저희가 동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에 보급하고 훈련도 하게 하고 또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정말 이번에 저희가 그 이태원 현장에 갔는데 친구가 죽은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자살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태원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걸 목격했거나 또 현장에 있었지만 뭐 약간의 부상을 했거나 괜찮은 신체적으로는 괜찮은 학생들에 대한 긴급 점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계속 논란이 됐었던 게 자립형 사립고 이야기, 그다음에 특목고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이야기. 근데 이제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이제 2025년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거든요. 고교 학점제라는 건 이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요. 예. 또 학교 단위에 또 이렇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자사고나 외고에서 학부모가 기대하던 그 교육과정을 일반 학교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학교 유형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해서 2025년에 일괄 전환으로 했는데요. 지금 아직 방침이 뭐 그 방향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히 되지만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저희도 입장 표명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